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해설 강의 3부와 5부를 맡게 된 비타민 영어 이수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김용지 선생님과 윤현주 선생님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총평을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우리 오늘 같이 하게 될 3부에서 배울 24번부터 31번까지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게 31번과 29번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겠지만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문제를 풀었으면 잘 풀었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선생님이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나 또는 내신에 반영되는 여러분들의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변형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도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우리 24번의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제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주제문을 압축한 것이 제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한 뒤에 그리고 나서 제목의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왜 답이 되고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걸러내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chewing leads to smaller particles for swallowing. 자, 여기까지 다 끊어볼까요? 자, 일단은 주어가 chewing입니다. chew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씹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씹기를 통해서 leads to 어떤 것을 우리가 유발시킬 수 있냐면 smaller particles. 내가 먹고 있는 음식들의 입자를 갖다가 우리는 particles라고 해요. 그 입자들이 smaller,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씹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for swallowing. 자, 여기서 for swallowing 할 때 swallowing이 삼키기라는 뜻이에요. 삼키는 것. 그래서 씹는 것은 삼키는 것에 있어서 입자들을 적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nd 그리고 more exposed surface area. 자, 우리 surface area라고 하면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은 우리가 닿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작아지면 표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노출되는 표면적은 more,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digestive enzymes, 소화 효소들이 to act on,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act on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소재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chewing입니다. 씹는 거예요. 그리고 씹게 되면 우리가 소화 효소가 작용하게 돼요. 표면적은 커지고요. 입자들은 작아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앞뒤 내용이 뭐 할 때 쓰냐면 똑같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상당히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 means,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the extraction 하면은 뽑아내는 거예요. 추출.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뽑아내냐? 뒤에 보시면 more fuel and raw materials. 자, 끊으면 이게 원료. 그리고 material 하면은 우리가 원자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쓰일 만한 원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 딱 보시면 몸에서 쓸 원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서 쓸 원료들을 우리가 더 많이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From a mouthful of food라고 했으니까 한 입거리 정도 되는 음식으로부터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원료를 우리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면 자, 에너지를 더 많이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게 중요하냐면 for mammals, 포유류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대의는 앞에 나온 포유류가 되겠죠. 포유류들은요, heat their bodies,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 hit이라고 하는 건 원래 데우다라는 뜻이니까 몸을 데워야 해요. from within이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from inside, 안에서부터.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음식으로부터 많이 얻는 것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체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chewing 또한 우리가 씹는 것은요, gives mammals, 포유류에게 the energy, 에너지를 줍니다. 자, give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뜻이니까 자, 포유류에게 에너지를 주는데 needed니까 필요하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할까요? To be active. 자, active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하는, 활동적인이니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요. chewing을 통해서. Not only A, but also B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요. 자, 그럼 딱 보니까 not only during the day, 낮이죠. 그러면 낮 동안에 활동한 에너지도 얻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the cool night, 추운 밤에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자, and 그리고 to live니까 사는데 필요하게 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to는 난데없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사냐면 in colder climates, 아주 차가운 기후나 또는 places, 장소는 장소인데 with changing temperatures, 기온이 계속해서 변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구나. 요까지 되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it은요, 위에 나왔던 chewing입니다. 또한 우리가 씹기라고 하는 것은 allows them. them은 여기서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얘기하는 포유류가 되겠죠. 그래서 chewing이라고 하는 것은 포유류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to sustain. 자,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냐면 higher levels of activity. 이건 활동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활동량을 우리가 아주 높일 수 있는데 그 높은 수준의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높은 수준의 활동량, 활동량이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활발하게 하는 것을 유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d 뿐만 아니라 자, travel speed라고 했으니까 이동 속도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to cover large distances, 아주 큰 면적, 많은 면적을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속도입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냐면 to가 생략됐습니다. 병렬 구조가 돼서 to sustain, to avoi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o avoid predators, 포식자를 만나면 도망가야 되겠죠.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to가 생략돼서 to capture prey, 먹이가 있으면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to make 뒤에는 뭐냐? their young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만들거나 또는 to care for their young, 자손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전부 다 이 많은 활동량이 필요한데 chewing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포식자를 피하고 먹이를 먹고 자손을 생산하고 자손을 기르고 이건 전부 다 포유류의 무엇에 관계가 있냐면 생존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 chewing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포유류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셨다면 거의 문제 다 푼 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mammals, 포유류들은요, are able to, 뭐도 할 수 있냐면 live,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냐면 in an incredible, 정말 놀라울 정도의 variety of habitat, 서식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from부터 그 다음에 to까지 딱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에 이르는 다양한 서식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rctic tundra니까 북극에 있는 툰드라에서부터 Antarctic pack ice, 이게 유빙입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커다란 빙하라고 보시면 돼요. 남극에 있는 유빙까지 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컴마 뒤에는 from이 생략되어서 deep open waters, water에 s가 붙으면 이게 ocean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심해에서부터 to high altitude, 높은 고도에 해당하는 mountain top이니까 산 꼭대기가 되겠죠. 거기까지 살 수 있어요. and가 또 나왔으니까 또 from이 생략돼서 rainforest, 열대우림에서부터 to 어디까지? desert, 사막에 이르기까지 no small measure라고 했으니까 적지 않은 영역에서 다 살 수가 있어요. because of, 뭐 때문에? 이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치아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치아는 뭐 하기 위한 도구죠? 그렇죠. chewing을 하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활동 범위도 굉장히 많다. 활동 범위. 다양. 자,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포유류한테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우르고 있는 보기를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고르지 말고 우리 뭐 하자 그랬죠? 소거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 고를 때는 빨간색을 딱 들고 소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소재 나왔습니다. chewing, 씹는 것은 괜찮아요. A way, 어떤 방법이냐? To ease,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우리가 잘 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digestion 하면은 이게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이다? 언급되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Boost your energy. 여러분의 에너지를 boost라고 하는 것은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By chewing more.
더 많이 씹으면 에너지가 더 많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유류라는 말도 없어요. 생존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많이 씹으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올라간다라는 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에서 여러분들이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3번 가볼게요. How chewing helps mammals survive. 자, chewing, 씹는 것이 어떻게 해서 포유류가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줬을까?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줬죠? 소화효소가 분비되어서 작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얻게 될 수 있었고,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고, 생존에 정말로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서식할 수 있게끔 체온 유지도 할 수 있었고, 다 나왔죠. 그래서 얘는 좋아요. 4번 한번 가볼게요. 치아라고 하는 것의 기능과 그 다음에 다양한 타입스라고 하면 형태가 됩니다. 치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기능, 형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harsh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이란 뜻이에요. 살기 아주 힘든. 그래서 가혹한 이런 climate, 기후가 makes mammals, 포유류로 하여금 더 강력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부분적으로 다 언급되었던 단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헷갈리지라고 만들었던 복인데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소거할 때 기준은 뭐였냐면 언급되지 않은 내용, 부분적인 내용, 틀린 정보,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다소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구간이죠. 25번부터 28번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치불일치와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씩 소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average age of last regular participation. 자,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여한 것에 마지막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포츠에 따라서 이렇게 연령대를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평균적으로 length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참여를 했는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The above table. 자, 위에 있는 표는요. 테이블은 여기서 표예요. 위에 있는 표는요, shows,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the average age of last regular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a sport. 한 스포츠에서 아이들이 참여를 정기적으로 마지막에 언제 했는지 보여주고요. and 그리고 the average length of participation. 참여할 수 있었던 평균적인 기간도 보여줍니다. based on, 근데 그 토대가 a 2019 survey, 2019년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차피 보기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도표의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자, among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between은 두 개 사이에, among은 셋 이상일 때 씁니다. among the 8 sports above, 위에 8종류의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 soccer, 축구는요, was the only sport. 이런 표현들 잘 보셔야 돼요. the only, 유일한. 자, 유일한 스포츠인데요. 어떤 스포츠냐? 자, that children quit. 아이들이 그만둡니다. At an average age. 평균 연령대가 younger than 10. 그러면 10살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그만두는 게 유일한 게 바로 뭐다? 사커라는 거죠.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다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함이니까 보실까요? 자, 우리가 그만둔 연령대를 보니까 정말로 뭐다? 10살 되기 전에 그만둔 거는 사커가 맞네요. 그럼 1번은 어때요? 옳은 설명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hildren quit playing ice hockey and tennis. 요까지 끊어주시면 quit 다음에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아이들은요, playing ice hockey, 아이스 하키 하는 것과 테니스 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언제 그만뒀냐면 at the same. 자, the same은 똑같은 이란 뜻이니까 at the same age on average. 평균적으로 같은 연령대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but the average length of participation in tennis. 테니스에서 우리가 참여한 평균적인 기간은 was shorter, 훨씬 짧았대요. than, 뭐보다? that in ice hockey, 아이스 하키의 그것보다도. 그럼 여기서 나오는 대명사 대시 앞에 나오는 무엇을 언급하는지 찾아줘야 되겠죠. 비교급은 비교 대상이 동일해야 돼요.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the average length of participation, 요게 대시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만둔 연령대는 똑같지만 참여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훨씬 더 짧았던 게 바로 뭐다? 테니스였다.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가볼게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테니스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같은 연령대에 그만뒀네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 보니까 테니스는 좀 짧은 참여 기간이 이루어졌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basketball, 그 아래에 있는 농구와 그 다음에 field hockey,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는 war sports, 어떤 종류의 스포츠냐면 자, which, 이런 스포츠입니다. children, 아이들이 quit, 하는 것을 그만뒀는데요. On average, 평균적으로 before they turned 12, 12살 되기 전에 그만뒀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골프는요. had the shortest average participation length among the three sports. 세 가지 스포츠 중에 골프는 가장 우리가 참여했던 길이가 짧았대요. 자, 그럼 우리 도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비슷하죠. 12살 미만일 때 그만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참여 기간은 2.8이라고 나와 있는 골프가 맞네요. 그러면 3번도 어때요? 맞는 정보를 나타냈구나.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ateboarding was a sport children quit at the average age of 12. 자, 그럼 여기서 스케이트보딩은 12살에 그만뒀고 the average length of participation, 참여할 수 있는 평균적인 기간은 was the same as golf, 골프와 동일합니다. 자, 12살에 그만뒀고 골프하고 비슷하다. 한번 가볼게요. 자, 스케이트보딩 12살에 그만뒀고 골프하고 동일한 거 맞습니다. 답은 그럼 5번이란 뜻인데 왜 우리가 5번이 틀렸는지 찾아야 되겠죠.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Meanwhile, 한편 children quit participating. 자, 아이들은요, 참여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And track and field. 이게 육상이 되겠죠. 육상에는 우리가 참여했다가 그만뒀습니다. At the average age of 13. 13살일 때. 그런데 the average length of participation. 육상에 참여했었던 평균적인 길이는 the shortest. 가장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8개 중에서.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13살에 그만뒀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참여했던 기간은 짧은지 보자. 13살에 그만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1.9에 해당하는 테니스가 되겠구나. 그래서 shortest라는 부분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죠?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뿅. 자, 26번입니다. Sarah Breedlove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고르실 때 순서대로 정보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소거를 하실 때 내가 뭐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다시 읽지 않아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Born in 1867, 1867년에 태어난 Sarah Breedlove는 was an American businesswoman. 미국의 사업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social activist니까 사회운동가예요. 사회활동가. orphaned 하면은 고아가 된 이란 뜻입니다. orphaned at the age of 7, 7살에 고아가 되어서 her early life, 그녀의 초년 시절은 was marked by hardship. 자, 우리가 ship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면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태, 그래서 고난, 역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보시게 되면 어려운 시간을 어렸을 때 보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국인 사업가이자 사회운동가였다. 맞죠? 1번은 어때요? 맞는 정보니까 답이 되지 않아요. 10년 넘게 세탁부로 일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In 1888, 1888년에 she moved to St. Louis, St. Louis로 이동해서 where, 그리고 거기서 she worked as a washerwoman. 이게 세탁부가 되겠죠. 세탁부로 활동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for more than a decade. 자, 여기서 우리가 나왔어요. A decade가 무슨 말이냐면 10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일을 했습니다. Earning barely. 자, barely는 겨우라는 뜻입니다. 겨우 more than $1 a day. 하루에 1달러 좀 넘는 돈을 겨우 벌면서 말이죠. 자, 그럼 2번도 어때요? 맞죠? 자, 그러면 3번 정보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식사로 머리카락이 빠졌다. 이 부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long hours of backbreaking,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힘겨운 노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backbreak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정말로 힘든 고된 노동과 그리고 a poor diet, 정말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런 열악한 식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식단 때문에 caused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이 to fall out, 빠져서 밖으로 나왔다. 머리카락 빠졌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어때요? 3번도 괜찮아요. 자, 그럼 4번 보기 한번 가볼게요. 모발 관리 제품을 수입해서 전국에 판매했다. 자, 그러면 3번까지 맞는데 모발 관련을 정말로 수입해서 판매한 건지 한번 가볼게요. She tried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시도를 했습니다. That 어떤 것을 시도했냐면 That was available. 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모든 것들은 시도했지만 But had no success. 효험은 없었습니다. After working as a maid for a chemist. 화학자에서 우리가 화학자를 도와주는 가정부 역할을 몇 년 동안 한 뒤에 또는 몇 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화학자를 위해서 가정부 일을 한 뒤에 she invented. 보이세요? 그녀는 만들어냈습니다. A successful hair care product. 성공적인, 다시 말해서 정말로 효과가 좋은 헤어 제품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sold it, 그 제품을 across the country 하면은 미국 전국에 팔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수입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5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보시게 되면 흑인 여성들에게 재정적인 독립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볼게요. 자, not only는 뭐뭐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정어가 나와서 도치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판매도 했을 뿐만 아니라 she also recruited, 이게 모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rained, 훈련도 시켰습니다. Lots of women, 많은 여성들을 as a sales agent, 자, agent가 대리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대신해 줄 사람으로 고용을 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for a share of the profit. 자, profi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하면 나오는 수익금과 이득이 되겠죠. 수익금과 이득을 나눴습니다. In the process, 이 과정에서 she became, 그녀는 America's first self-made female millionaire. 미국에서 최초로 self-made, 스스로가 여성으로서 millionaire, 백만장자에 올랐고요. She gave black women, 그리고 그녀는 흑인 여성들에게 everywhere이라고 했으니까 전역에 있는 흑인 여성들에게 an opportunity, 기회를 줬습니다. For financial independence라고 했으니까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자, 그러면 5번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우리가 나왔던 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는 수입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서 판매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다. 체육관에서 열린다. 장소 일단 여기다가 적을게요. 체육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공되는 블록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공되는 블록 사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외부의 도움 없이 작품 완성. 그러면 스스로 완성. 그리고 네 번째는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메달을 준다. 두 가지 다 주나 봐요. 상금도 주고 플러스 메달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현장에서 등록 가능하다. 자, 이 중에서 틀린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02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빌딩 블록 컴피티션, 블록 쌓기 대회예요. 이게 이쁘게 여기 그림이 있죠, 여러분? 장소를 먼저 보셔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읽고자 한다면 이거는 어떤 대회인지 대략적인 설명이 되겠죠. Students in every grade, 전 학년 학생들이 will compete, 자, 뭐다?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To build the most creative, 가장 창의적이고, 그리고 livable structure,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생생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Made out of blocks, 블럭을 가지고 말이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다음에 Saturday니까 토요일이 되고요. November 21st니까 11월 21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는 Green Valley Elementary School Gym. 장소는 체육관, gym, 체육관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rules니까 따라야 될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All building project, 모든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는 must be completed,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On site니까 현장에서요. 자, 그 다음에 with supplied blocks only, only 보이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냐면 공급되어지는 블럭,
따라서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블럭만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2번에 대한 정보 여기 있구나. 자, 2번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완성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Participants, 참여자들은 are not allowed, 허용되지 않습니다. To receive outside assistance. 자, assistance가 바로 뭐다? 조력,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조력이나 또는 도움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 여기 나왔네. 맞죠? 3번도 괜찮아요. 우승자에게는 2가지를 준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ll the participants receive a t-shirt. 모든 참가자는 일단 티셔츠를 받아요. 그리고 one winner from each grade. group이라고 했으니까 학년별로 한 명씩 우리가 우승자를 선정하는데 그 우승자는 wins,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냐면 $100, $100라고 하는 상금과 그리고 and a medal, 메달을 받네요. 그러면 우승자는 상금과 메달을 받는 거 4번도 나와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인업이 신청입니다. 그러면 신청이나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participation is free. 참여할 수 있는 참가비는 무료고요. 이메일은 여기다가 보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registration, 등록이란 뜻입니다. on-site가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현장에서의 등록은 is not available, 가능하지 않습니다. available 하면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현장 등록이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으면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8번, 일치불일치의 마지막입니다. 28번 한번 가볼게요. 크리스탈 캐슬 파이어웍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여러분 앞에서하고 문제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치하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맞는 정보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4개의 정보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부터 먼저 써보고 이것도 우리 한번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북부 지역에서 그 다음에 가장 큰 요까지가 제일 중요하죠. 불꽃놀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서 fireworks라고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라이브 음악쇼가 불꽃놀이 이후에 진행된다. 그러면 불꽃놀이 이후에 음악이 진행된다. 3번째 가볼게요. 불꽃놀이는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자, 불꽃놀이는 1시간 진행. 4번 가볼게요. 주차장은 오후 1시부터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 자, 주차장. 일단 돈 내야 돼요. 유료고요. 그 다음에 1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째 가볼게요. 12세 이하의 아동은 성인과 동행해야 된다. 자, 만약에 아이가 12살이 채 안 되거나 12살이면 어른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정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가자. 자, 크리스탈 캐슬 fireworks입니다. Come and enjoy the biggest fireworks display in the southwest of England. 자, come and enjoy, 와서 즐기세요. 가장 큰 불꽃 놀이입니다. 자, 불꽃놀이 쇼 또는 불꽃 행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뒤에를 보니까 잉글랜드의 southwest는 south는 남서쪽이에요. southwest니까 남서쪽. 근데 북부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가장 큰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북부가 아니라 남서쪽입니다. 남서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우리가 불꽃놀이는 다음에 음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사의 순서를 보셔야 되겠죠. 2020년 우리가 12월 5일에서 6일 날 이제 날짜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 나왔고 시간을 한번 볼게요. 일단 라이브 뮤직 쇼. 그러면 뭐다? 뮤직쇼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이즈 가든이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행사로 파이어웍스가 있으니까 이 정보는 순서가 틀렸죠. 요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가 이루어지는지는 시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6시에서 오후 6시 30분이니까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에요. 3번도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볼게요. 파킹. Free car park라고 했으니까 1시에 오픈하는 건 맞아요. 근데 유료가 아니라 무료입니다. 그래서 유료가 아니라 무료예요. 4번도 틀렸구나. 자, 그럼 5번에 12세 이하의 아동들은 어른과 동행해야 된다는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이고요. 보니까 any child aged 12 or under. 12 or under 하면은 12세 이하구나. 12세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자, 누구라도 must be accompanied. 자, accompany가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행해야
해줘야 됩니다. 누구랑요? An adult, 어른이랑요. 그럼 여기서 5번에 나왔던 정보니까 일치하는 정보는 몇 번밖에 안 된다? 5번이 되겠죠. All tickets must be reserved beforehand. 자, 모든 티켓은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beforehand, 미리 말이죠. On our website,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주소는 아래쪽과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매번 이렇게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뒤에 이제 어려웠던 이제 표현들이 있죠. 29번, 그 다음에 30번, 31번.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여러분이 어법 문제를 풀 때 나는 어법이 어차피 1등급은 90점이니까 빼고 가야지 라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좀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어법을 시험이나 학력평가에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숙지하시고 계셔도 보기 5개 중에 3개 정도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끝까지 알아야지, 끝까지 이거는 해봐야지 라고 하는 도전 정신을 여러분들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1번에 우리가 물어보는 어법은 in which입니다. 선생님이 필기를 조금 길게 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쫙 이렇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in which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보시면 문장을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수연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살아요. lives in it. 그 집 안에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나라는 사람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수연이라는 사람이 그 집 안에 산다. 이렇게 문장이 완벽해요.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 and,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it, 대명사인데 앞에 나와 있는 a house를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접속사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만나면 우리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뭐가 되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라고 해서 관계.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house는 일단 뭐냐면 사람이 아니죠. 사물입니다. 자, 그러면 사물일 때 우리가 and하고 it을 없애면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that도 되고요. which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that하고 which를 써가지고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I have a house. 난 집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which. 그 다음에 또는 that. 그리고 뒤에는 뭐 쓸 수 있냐면 수현. 그 다음에 lives. 그 다음에 in. 요까지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in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를 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름이 관계 대명사잖아요.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동할 때 주의사항이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랑 같이 못 쓴다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네요. I have a house. 자, 나는 집이 있다. 자, 그 다음에 in which. 그 다음에 뒤에는 수현 lives.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in which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나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and니까요. in which니까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수연이가 삽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뒷문장을 보니까 앞에 관계대명사 썼을 때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빠져서 불완전한 문장인데 in which를 썼더니 뒤에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빠져서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장소를 나타내는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in which를 물어보고 이게 정말 맞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거나 또는 문장의 구조를 딱 보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 있는 장소를 뒤에다가 보내보세요. 그러면 수연 lives a house. 말이 안 돼요. 수연은 삽니다. 집. 안에 살겠죠. 전치사 필요하네. 그래서 in which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선행사를 뒤로 보내보면 정답이 빨리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로 보내본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안에서라고 해석이 되는지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 필기를 빨리 하고 빨리 지우지만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눌러가지고 필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문장까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부터 달려와 보도록 할게요. Each species of animals
어머 선생님, each 다음에는 단수 명사인데 스피시스에 s가 붙었어요. 원래 스피시스는 단복수 다 스피시스예요. 자, 동물의 각각 종은요. can detect 무엇을 감지할 수 있냐면 a different range of odors. 자, 그럼 여기에서 odors 하면 이게 냄새예요. 그래서 다양한 냄새들을 탐색하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 잘 맡을 수 있나 봐요. No species can detect all the molecules. 근데 모든 종류의 냄새 분자들이 되겠죠. 냄새 분자들을 다 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No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종도 모두 다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That are present, 현재 존재하는 어디에서요? In the environment, 환경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앞에 나와 있던 환경이라는 명사를 뒤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써보면 되겠네요. 환경.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it이라고 하는 건 species가 되겠죠. 종은 삽니다. 환경 안에. 그래서 in which 쓰는 거 맞죠? 오케이. 뭐로 바꿔도 되냐면 where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 종이 사는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냄새를 다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1번은 어법상 적절합니다. 자, there are som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냐면 that we cannot smell.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But, 그러나 자 뒤에 보면 there are something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there are something which some other animals can. 어떤 우리는 못 맡지만 다른 동물들은 can. 뒤에 생략된 말이 바로 smell이 되겠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vice versa. 거꾸로 우리는 냄새를 맡고 다른 동물들은 못 맡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각자 냄새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pleasantly, 기분 좋게 라고 하는 부사예요. 자, 부사의 밑줄이 딱 쳐져 있다. 그리고 앞에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how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는 it seems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am smart. 나는 똑똑해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 smart를 앞으로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how smart 그 다음에 I am 이렇게 써요. 그러면 결국 how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형용사, 부사 모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부사가 오는 것은 위치로 올 수 있는 애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앞에 나와 있는 I를 뒤로 보냈을 때 여기도 smart를 딱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여기는 어때요? 괜찮죠? 마찬가지입니다. pleasantly도 유쾌하게, 기분 좋게 라는 표현인데 뒷문장으로 보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It seems. 자,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seem은요. 뒤에 형용사가 오는 보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seem 뒤에는 뭘 쓰셔야 되냐?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뭐뭐해 보이는. 그래서 여기는 부사 자리가 아니라 형용사를 쓰셔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pleasant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분 좋은 또는 유쾌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are also differences.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 사이에 차이점들이 있냐? Between individuals. 사람들 사이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Relating to the ability. 능력과 관련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to smell. 냄새를 맡을 능력이죠. An odor. 보로 주로 있잖아요. 몸에서 나는 채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odor이라고 합니다. 또한 how pleasant it seems. 얼마나 그 냄새가 기분 좋은지 이러한 것들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 맞아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ome people like,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The taste of coriander. 자, 여기서 말하는 coriander 하면은 고수, 쌀국수 할 때 우리가 먹을 때 고수 빼달라는 분도 있고 어쨌든 고수 넣어달라는 분도 있죠. 이러한 고수를 known as cilantro라고 우리가 미국에서는 얘기하는데 while 반면에 others 또 어떤 사람들은 find it. 자, 여기서 말한 it은요 고수가 되겠죠. 그래서 단수 맞아요. 이 고수가 soapy, 약간 비누 같고 그리고 unpleasant,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다르게 느낀다라는 것을 예를 보여주고 있죠. This effect, 이와 같은 효과는 has an underlying genetic component. 자, 보면 underlying이 내재된, 내포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는 내재된 유전자적인 component 하면은 요소예요.
그래서 유전자적인 요소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리 결정되었다는 얘기죠. Due to 뭐 때문에요? Differences, 차이점 때문에 말이죠. In the genes, 유전자 속에 있는 차이점 때문에 생겨난 유전적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ontroll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명사 뒤에 controlling이 나오게 되면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자, 3번에 나와 있는 it은 대명사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물어봤고요. 4번에 나와 있는 ing는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전자는 유전자인데 our sense of smell, 우리의 냄새 맡는 감각을 통제하는 그 다음에 그런 유전자 말 되죠. 그래서 4번도 어때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 the selection of scent, 자, 냄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selection, 선별할 때 detected by a given species, 특정한 종이 냄새를 선별할 때 그리고 how that odor is perceived, 그와 같은 냄새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와 관련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will depend on,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the animals,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ecology, 생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The response profile of each species, 각각의 종이 반응을 하는 형태를 보면 will enable it, 가능하게 합니다. 각각의 종이 to locate, 찾아낼 수 있습니다. Sources of smell, 이 냄새의 근원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that are, 그와 같은 근원지는 relevant to it, 바로 그 종과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to respond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5번에 보시게 되면 투부정사가 우리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앞에 보시면 동사 enable 보이세요? 자, enable이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nable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형용사. 이해되셨죠? 또는 보어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어요. I am 수연 이런 식으로요. I am smart 이런 식으로요. seem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서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30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배점이 무려 3점입니다. 3점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용을 잘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부터 C까지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여기서 각각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그냥 밑줄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상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찾을 때는 앞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suggest, 보여줍니다. evolving, 진화하는 이란 뜻이 되겠죠. 진화하는 humans relationship with dogs, 인간과 그 다음에 개, 인간과 개의 관계가 점점 발전하고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changed, 바꾸었습니다. The structure, 구조를 바꿨는데요. 어떤 것의 구조를 바꿨냐면 both니까 사람과 개, 그리고 이 두 종의 모든 뇌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연구 결과니까 확실한 팩트가 되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과 개의 관계가 발달하면서 둘의 뇌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둘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both라는 부분을 일단 잘 체크해 놓자.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both. 자, 갑니다. One of the various 빈칸인데요. 여기 빈칸에 보시면 physical, 이게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 다음에 psychological 하면은 심리적인 건데요. 우리 지금 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다? physical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hysical의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brain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인 변화들 중에 하나는 자,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 caused by domestication, 괄호 닫으면 domestication은 집에서 우리가 개를 기르는 행위예요. 그래서 집에서 개를 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is a reduction,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감소가 되었냐? And the size of the brain, 뇌의 사이즈, 크기가 감소했나 봐요. 자,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16% for horses. 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에서 길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화했을 때 16% 정도 뇌가 감소가 되었고요. 34% for pigs, 돼지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10 to 30% for dogs, 강아지 같은 경우, 개 같은 경우는 10에서 그 다음에 30%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대략 우린 지금 강아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is is because, 왜 그러냐면 once, 일단 humans started to take care of these animals. 앞에서 나왔던 동물들 있죠. 이와 같은 동물들을 인간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take care of, 집에서 보살펴 줍니다.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they, 동물들은 no longer, 더 이상 needed,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various brain functions, 뇌의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in order to survive, 생존하는데 필요한.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거의 제공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러한 뇌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뇌가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존에 그 다음에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 필요한 영역이나 이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nimals, 자 동물들인데 who를 쓴 이유는 좀 더 친밀하게 표현하려고. 자, 그리고 동물들인데 who are fed, 먹이를 뭐다? 먹어요. 받아 먹어요. 그래서 먹이를 제공받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먹이를 제공받는 동물들. 그리고 protected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먹이를 제공받거나 인간에 의해서 protected, 보호받는 동물들은 did not need, 필요가 없습니다. many of the skills, 많은 능력들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능력들이냐면요. required, 요구되는 능력들입니다. by their wild ancestors, 야생에 살았던 조상들한테는 필요했던 능력이지만 이들은 지금 가축화되어서 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and, 그리고 the parts of the brain, 뇌의 부분들인데 어떤 부분이냐? related to, 관계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related to those capacities.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ose capacities가 바로 뭐냐? 생존에 필요한 능력들이 되겠죠. 생존에 필요한 능력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lost밖에 되지 않아요. lost가 되어야 사이즈가 감소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니까요.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A similar process.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거예요. 비슷한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similar process occurred for humans. 자, 사람한테도요. 우리가 비슷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의 사이즈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감소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Who seem to have been domesticated by wolves.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자, about 10,000 years ago, 대략 10,000년 전입니다. 10,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When the role of dogs, 자, 개의 역할이 was firmly established,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In most human societies, 인간 사회에서. 자, 그러면 인간들이 강아지를 기르면서 이들의 역할이 확실하게 딱 만들어졌을 때 사람의 뇌 역시도 10% by는 만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0%만큼 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축소되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축소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shrink에서 나왔던 과거 형태로 shrank, 이게 답이 되겠죠. expanded는 확장되었다 라는 뜻으로 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면, 자,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일단은 물리적인, 그 다음에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감소되었으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31번을 향해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인데 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보기예요. 헌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자체가 어렵거든요.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thing more fundamental.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딱 중요한 거는 비교급인데요. nothing이에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이란 뜻이죠. 더 근본적인 건 없어요. To the human spirit. 자, 그럼 여기서 인간의 정신이죠. 인간의 정신과 관련하여서 더 근본적인 건 없어요. Then 뭐보다 the need to be something. 이거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건 없어요. 최상급입니다. 빈칸에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human spirit, 인간의 정신에 있어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최상급으로 봐주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해석이나 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nothing more, 그 다음에 than something 있으면 something만큼 뭐뭐한 것은 없다. something이 가장 뭐뭐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It is, 앞에 나온 그것이 the intuitive force라고 했습니다. 직관적인 힘이에요. That, 그리고 이 직관적인 힘이 sparks our imagination. spark라고 하는 것은 불꽃 튀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에 불꽃을 피우고, 그리고 opens pathways,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열었습니다. to, 어떤 길이냐면 life changing, 삶을 바꿀 만한 기회로 말이죠.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고 상상력을 우리가 불꽃 튀게 만들었던 그와 같은 intuitive, 직관적인 힘이 바로 빈칸에 있는 근본적인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했던 역할이 바로 뭐냐면 life, 그 다음에 changing, 삶을 바꿀 만한 그와 같은 기회들을 열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추상적이에요. 모든 글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가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것은요, as the catalyst, 밑에 보면 촉매, 기폭제입니다. 넣으면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의 기폭제나 촉매제가 되었냐면 for progress, 이게 진보, 발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발전을 빨리 시킬 수 있는 촉매제였어요. 그리고 personal freedom, 개인의 그런 자유, 이런 것들도 빨라졌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진보, 발전,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의 뭐다? 촉진제 또는 촉매제가 되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has been vital,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To that progress, 그와 같은 발전에. 그리고 freedom, 그와 같은 뭐다? 자유에. For more than 2 centuries, 지난 200년 이상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나왔던 게 뭐냐면 public transportation이에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필수적이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를 주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럼 여기에서 빈칸과 관련된 것이 바로 뭐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모바일이구나 해서 2번 빨리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어서 쫙 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e transportation industry,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업계는, 따라서 여기서는 public이 빠졌으니까 교통업계라고 할게요. 자, 교통업계, 교통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교통산업은 has always done, 항상,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해왔습니다. more than, 뭐 이상을 해왔냐면 carry travelers,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옮겼어요. from one destination, 한 군데에서 to another, 또 다른 곳으로. 그러면 사람들을 뭐 해왔다? 이동시켜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It connects people, 사람들과 장소, 그리고 가능성들을 connect, 연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통산업이 provide, 제공해줬습니다. access가 접근이 되겠죠. 뭐에 관한 접근이냐? What people need,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What they love,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what they aspire to become, 사람들이 되고자 열망하는 것과 연결해줬어요. 이어줬어요. 접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And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통산업은 grows communities. 자, 이게 바로 뭐다? 사회 집단 또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create jobs,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strengthens the economy,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expand 하면 확장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cial, 사회와, 그리고 commercial, 상업적인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며, saves time, 시간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껴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helps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achieve a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해낸 것을 지문에서 찾으면 transportation industry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need to be예요.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또는 명사가 올 수 있는데 보기가 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secure 하면은 안전한, mobile 하면은 이동할 수 있는,
exceptional 하면은 예외적인. 두 번째 뜻이 아주 뛰어난. 그리고 competitive는 경쟁하는. 그 다음에 independent 하면은 독립적인.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어주고 일자리 창출시키고 경제 성장시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었어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문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근거를 찾기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지만 구문 자체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좀 어려웠던 구문이 바로 31번의 첫 번째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급 앞에 부정어가 나오면 그것은 뒤를 강조하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온 김에 선생님이 필기할 거리 한 2개만 적어 넣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not so 그 다음에 much as someth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이 as not so much as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so 대신에 우리가 as를 써도 되거든요. 원급이죠. 이 원급 앞에서도 not이 있는 경우에는 B가 much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어가 있으면 중요한 정보는 뒤에 있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해주시면 이렇게 좀 어려운 구문들도 알차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여러분 24번부터 31번까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5부에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38번부터 45번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later.